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조나 주립대학교라고 하는 사실 엄청 흥미로운 그런 실험실에서 고등교육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아까 앞에서 배상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학생들의 개인화된 서포트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학생 성공이 사실 이제 미국 고등교육 안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좀 주목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20년간 미국 고등교육에서 사실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대학 교육의 수혜에서 조금 배제되어 왔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대학 교육에 들여올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인구가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서 많이 얘기하던 소수 인종, 그리고 1세대 학생, 저소득층 학생, 이런 학생들이 대학에 대거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 까닭에 사실은 개별 학생들의 학업 준비도에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업 준비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한 교실 안에서 수업을 같이 듣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는데 실제로 대학에 학위를 취득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비중, 특히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소수적인 학생들 안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비율이 뭐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일단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은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그런 요구들인데요. 일단 대학에 대한 이미지, 대학 경험,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등록금을 많이 받고 애들이 대학에 많이 가고 있는데 과연 대학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라는 질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연구로도 특히 1, 2학년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표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비판적 사고라든가 복합적 사고, 글쓰기 능력 이렇게 좀 그 앞으로의 커리어에 굉장히 필요한 능력들을 학생들이 얻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과 이제 함께 가는 것들이 대학에 대한 책무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학에 그러면 어떤 성과를 측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학생 성공을 주로 이제 재등록률, 그리고 4년 안에 6년 안에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졸업하느냐라는 졸업률을 가지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약간 관점의 변화를 보자면, 학생 성공을 기존에는 이제 학생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잘 졸업을 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다면, 조직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이런 조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업, 뭐 재량 활동 이런 것들을 뭐 정책을 가지고 뭐 프랙티스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학업을 잘 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또래 집단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이 조직적인 부분이 같이 결합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존에는 이제 학생이 들어오면 이제 그 학생들이 뭐 이때 뭐 1학년 때, 2학년 때 뭐 각각의 이제 그런 시점에서 개입을 했다면, 우리가 학생 성공을 단순히 한 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전체 생애 주기를 놓고 봐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개인의 생애 주기도 다르듯이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생애 주기도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점에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화된 학업 계획을 세우고 이 학생들을 자기의 주기에 맞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생애 주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이제 과도기, 예를 들어서 학생이 1학년으로 들어와서 신입생에서 이제 학교에 적응해 가는 과정, 또 학교를 이제 뭐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졸업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직업의 세계나 뭐 더 높은 교육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과도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약간 그 미국의 큰 그림이라고 하면 이제 아리조나 주립대학도 당연히 이제 그 안에 같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리조나 주립대의 목표, 그러니까 미션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은 아무래도 뭐 랭킹이라든가
이런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성을 가지고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뭐 아카데믹 엑셀런스 이런 것들을 미션에 많이 포함을 하는데 이제 아리조나 주립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를 선별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학생을 포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성공을 시킬 것이냐라는 점을 그 미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많은 대학의 어떤 행정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미션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션을 반영해서 사실 아리조나 주립대는 기존에도 미국의 어떤 그 퍼블릭 학교 중에서는 굉장히 학생 수가 많은 큰 규모의 학교였는데요. 최근 20년 동안 더 많은 학생들이 사실 대학이 목표로 하고 있던 그런 그 학생 수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안에서 또 이제 다양성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아리조나 주립대의 사례를 어떤 성공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리조나 주립대도 처음부터 학생의 뭐 성공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었다, 완벽하다 뭐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1학년 학생들의 재등록률을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2006년, 뭐 2007년까지 그 1학년 학생들의 재등록률이 거의 70%뭐 거기를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4년 내에 이제 졸업률, 뭐 6년 내 졸업률 이렇게 보시면 사실 2007년 이전에는 거의 30%, 뭐 미만 35% 약간 이 정도를 웃도는 수준이었고 대학교에서는 우리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50%, 뭐 70% 이렇게 상회를 하고 있고 목표로는 아마 이제 조금 더 높은 방향으로 가는 걸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약간 추세들을 가지고 대학들이 그런 학생 성공의 지표를 어떤 졸업률이나 재등록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일단 시작 전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그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어떻게 하면 개별화된 지원을 통해서 학생 성공을 우리가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 뭐 어떤 툴 아니면 플랫폼 이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이제 개인화된 어떤 학업 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eAdvisor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차원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학업 준비도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학습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알렉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얘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학생들의 동기나 소속감이나 어떤 그런 학생들 이제 피어 그룹에 관한 약간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getset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eAdvisor라는 플랫폼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그 4년 내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거를 이제 조금 개선해야 될 상황, 어떤 문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4년제 내에 졸업하는 학생의 수가 이렇게 작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이제 이 어드바이저들의 약간 이제 속해 있는 그런 디파트먼트가 있는데요. 학생 성공과 지원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실제로 이제 이렇게 1대1로 어드바이즈를 하는데 애들이 왜 졸업을 못하냐 4년 안에 이제 그 원인들을 서로 이제 뭐 같이 얘기도 하고 뭐 다큐멘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찾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학생들이 각각 이제 자기의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교과 과정을 자기가 들어야 되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고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혼란이 많다. 약간 이게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뽑혔고요. 그래서 2007년에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을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학생의 학위 진행도를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eAdvisor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학교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초록이나 뭐 요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각 과목과 각 전공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과목들이 있고 어떤 리퀘어먼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조직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 그게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제 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그 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일단 보시면은 각 학생이 뭐 어떤 전형으로 해서 입학을 했는지, 그다음에 뭐 언제 입학을 해서 어떤 학기에 뭐 몇 학점을 들었고 학점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보면 이제 그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학점은 3.5점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학사 경고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이 학생은 오프 트랙,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야 될 길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메이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메이저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고 이거를 이루는 골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각 과목, 그러니까 각 전공에 대해서 중요 필수, 그다음에 뭐 어떻게 수강을 해야 될지, 이게 어떤 시점에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뽑아가지고 1, 2, 3, 4 쭉 8학기까지 나누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맵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전공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채울 수 있고 놓치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학위 취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함께 critical requirements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 시기에 너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리스트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드바이저를 이때 몇 번 만나야 된다, 뭐 너의 지도 교수를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리퀘어먼트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만약에 중요한 마일스톤 액티비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때까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뭐 그거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다 보여주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충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드바이저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거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제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이 학생이 뭐 어떤 과목을 들었고 뭐 이 과목은 잘했는지, 뭐 저 과목은 잘했는지, 앞으로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지, 혹시 뭐 이전에 커뮤니티 컬리지나 다른 학교에서 이제 이제 이 학교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뭐 학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또 각 그 과목을 클릭을 하면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합쳐가지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뭐 잘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린 라이트를 주고 on track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뭔가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오프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가가 그걸 보게 되면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이제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이제 면담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오프 트랙이 뜨면 학습 상담가가 상담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학생이 뭐 등록을 하거나 뭐 수강 신청을 하거나 다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상담가를 와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이 왜 오프 트랙이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을 뭐 패스를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업을 듣지 못했다거나 뭐 필요한 크레딧을 다 채우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이랑 얘기를 함으로써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얘가 지금 전공과 뭐 맞지 않는지,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을 조금 잘 서포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드바이저랑 뭐 상의를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오프트랙 경고가 2번을 초과한다, 이런 이제 그런 시스템을 반복을 했는데 학생이 이제 그 트랙에서 계속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생에게 전공을 변경하도록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이때 만약에 이제 전공을 변경하게 되면 그 미3라고 하는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이 학생에게 어떤 맞는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어드바이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학생의
그 정보를 가지고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뭐 수학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지금 들었던 그런 수강했던 학점들이 새로운 전공에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이 학생이 뭐 4년 안에 아니면 6년 안에 잘 졸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약간 중요한 부분은 학습 상황 보고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교수들이 그 이 어드바이저 시스템으로 이제 약간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주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자기의 어떤 포털 시스템에 가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 과목에 있는 학생들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수업에서 뭔가 이제 프로그레스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퀴즈를 보는데 3번 다 오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어사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과제를 뭐 2번 이상 하지 않아서 이제 이 학생이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이 수업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뭔가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에서 이제 플래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 어드바이저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제 어드바이저도 그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정보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학생에게 통보가 가기 때문에 교수와 그다음에 어드바이저와 학생 이렇게 3명이 같이 이 학생의 그 각각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어드바이저라는 시스템이 학생에게는 이제 자기가 그 시스템을 보고 내가 우리 과를 전공을 뭐 잘 졸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해야 되고 뭐 이 학기에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이 전공이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나는 여기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상담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학습 상담가가 이 학생 하나의 파일을 다 두고 얘가 뭘 했는지를 그때그때 다 체크를 하고 뭐 작성을 해야 되고 그 학생의 어떤 전공에 맞춰가지고 또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로웠다면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각 학생에 맞춰가지고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의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를 더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담가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는 뭐 이제 너가 어떤 졸업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뭐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없는지, 캠퍼스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 좋다. 약간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학교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그 전에 만약에 중도 탈락 학생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학생들이 더 이상 어드바이징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따로 이제 찾아가지고 또 관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이 어드바이징 시스템에 한번 다 들어와 있으면 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연락을 취해 보거나 뭐 지원책을 찾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각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듣고 만약에 거기서 뭐 잘했다, 그렇지 못했다, 트랙을 벗어났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빅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이 과목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뭐 통과를 하지 못하더라. 아니면 애들이 이 과목을 듣고 나서 재등록률이 떨어지더라. 뭐 아니면 졸업을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 이런 과목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학습 과정이나 수업 개편 또 이제 학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활용해서 만든 시스템의 가장 좋은 예가 알렉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과목들이 사실 학생들의 어떤 재등록이나 졸업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의 장벽이 되고 있나라는 거를 이제 쭉 봤더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문 과목, 특히 수학 과목들에서 굉장히 낮은 통과율이 있었고요. 또 이게 인문 과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수로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그런 렉처를 듣는 그런 류의 수업이 많다는 점을 학교에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런 방식의 수업들 그리고 인문 과목이 문제가 되느냐?
라는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수학 과목이 낙제가 되는 이유가 기존의 수학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 학습이 결여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굉장히 그 학업 준비도가 높은 학생들은 이런 기초 학습이 다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뭐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이 이미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수학 과목에 낙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강의의 경우에 만약에 학생들이 뭐 수업을 잘 따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동적인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이제 큰 규모의 수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일찍 파악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인터벤션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어떤 혼합형 그리고 이제 맞춤형 학습 지원 기술을 도입을 해보자라는 것이 학교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약간 그 개인화된 학습 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마켓에 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알렉스라고 하는 원래는 UC 얼바인에서 개발이 됐다가 매크로 힐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뭐 APA라고 그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뭐 이런 부분 이런 쪽도 굉장히 이런 비슷한 툴들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대학들이 뭐 다른 과목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이제 알렉스 같은 경우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학이다라고 하면 수학에서 뭐 500가지의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각각의 500가지의 개념에 맞는 다양한 문제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10,000명의 학생들이 이제 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툴은 사실 다양한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생이 뭐 컨셉 1번을 이해했다. 그러면 얘는 이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학생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보고 얘는 뭐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반점을 잡고 학생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수업 과정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학생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의 어떤 속도와 패턴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제 그런 거기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변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S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알렉스라는 거를 수학에 가장 먼저 접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 화학 이런 것들에 이제 접목을 했고 이제 나중에 경제, 심리학 이런 그 인문 과목에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그 컬리지 알제브라, 대학 대수학에 이제 이게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2016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이제 이 수업을 사실 선택한 이유는 이 수업에 거의 10,000명 가량의 학생이 수강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패스 레이트이 높지 않은 그런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가지고 이제 알렉스라는 툴을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수학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렉스라는 툴을 활용해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 문제를 풀면 이 학생이 그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이 학생은 뭐 만약에 그 500개의 개념 중에 한 200개 정도는 마스터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학생은 거의 모르는구나. 뭐 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생의 어떤 수준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컬리지 알제브라에 등록을 한 모든 학생들의 어떤 그 변화 과정을 살핀 건데 이제 제일 왼쪽에 보시면 거기가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은 거의 이제 0 개념에서 시작하고 어떤 학생은 이미 들어올 때부터 만약에 이 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거는 뭐 그 레벨 200까지다. 그러니까 200까지의 어떤 컨셉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거의 뭐 한 100개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사실 이제 얻고자 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기존에 그냥 수업을 들었다면 중간에 뭐 중도 탈락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그 원래 원하던 수준 기본 수준에 이제 도달을 하고 거기서 쭉 계속 학습을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또 이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한 200, 300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목 자체는 이 학생에게 그렇게 많이 배울 내용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학기 중반에 이 학생은 학습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제 이 수업에서 들어야 되는 어떤 마스터해야 되는 컨셉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 학생들의 학습을 이제 개인화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컨셉을 뭐 이제 마스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본인이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학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반 전체 학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학생들이 이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정도 레벨이 올라왔으면 좋겠다와 비교해서 어디에 있는지, 학생들이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뭐 어떤 컨셉을 배우는데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패널 하나로 해서 즉각적으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약간 파일럿으로 해본 다음에 이제 효과성을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준은 수업 통과율이고요. 이제 그 언더그래주에이트 같은 경우는 C 학점 이상이 수업을 통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이 대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7%, 60% 가까운 학생들만 이제 만약에 C 학점 이상을 받고 통과를 했다면, 이제 알렉스라는 거를 도입하고 나서는 거의 17% 가까이 이제 그 통과를 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또 다른 뭐 어떤 그런 기초 수학이라든가 기초 생물 같은 과목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혼합형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른 과목들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통과율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했는데, 뭐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은 학생과 또 전통적인 그냥 수업을 들은 학생들, 이제 뭐 같은 교수자가 만약에 가르쳤을 경우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만약에 많이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런 과목의 어떤 시행이 학생들에게 더욱 더 이제 성공률도 높고, 그다음에 어떤 점수로도 이제 훨씬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 과목에서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쓰는 거는 거의 이제 인트로 레벨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제 그냥 각 과목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분야에서, 특히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접목하기가 굉장히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공계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수학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전공 안에서도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필요한 수업을 듣게 한다든가, 뭐 시간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인화된 어떤 학업 지원을 제공하자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업에 대한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업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할 것인가, 조금 더 학업에 집중된 부분이라면,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좀 그것과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요. 이제 그 연구를 이제 할 때, 어떤 학생의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한쪽 관점은 당연히 이제 그런 학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내가 소속감을 느끼느냐 학교에,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또 학업 그 어드바이저들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비교에서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잘 공감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관점이 있어서, 이제 이쪽을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getset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됐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대학교의 어떤 환경에 특화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쌍방향형이고 개인 맞춤형이고, 좀 사고 방식을 이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좀 애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학업에 조금 이제 모티베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것, 이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ASU에서 사용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각 전공 안에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세미나 과목이 있고요, 1학기 때. 그래서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학생 포털을 활용해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방법인데요.
이 겟셋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생 동료 멘토링인데요.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이런 화면을 이제 볼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프롬프트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 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뭐 그 다음에 너는 대학에 왜 왔니? 그래서 진학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약간 짧은 형식의 에세이를 쓰도록 하고요.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세멘틱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어떤 표현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너희 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 너랑 되게 비슷한 답변을 한 애가 있어. 얘랑 친구를 해봐라는 식으로 이제 친구 맺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도록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친구 맺기와 더불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게시판 같은데 나는 요즘 뭐 이런 질문이 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올리면 또 다른 학생들이 뭐 이런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비슷한 경험을 얘기를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활용 방법은 이제 이거를 수업과 접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이제 어떤 수업에서 과제를 낼 때 프롬프트를 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글을 써봐라 아니면 짧은 뭐 에세이를 써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뭐 너에게 뭐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는 뭐니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런 거를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답글도 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계속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제 이런 정보는 이제 뭐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시멘틱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조금 대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특정 뭐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어드바이저나 아니면은 그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유가 돼서 또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정보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도입이 됐던 거는 2016년 학기에 2016년 가을 학기에 이제 저희가 도입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ASU 101이라고 하는 1학년 1학기에 듣는 약간 뭐 이제 뭐 어서 이제 대학교 약간 오리엔테이션 같은 수업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결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60%의 신입생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활용한 경우에 학생들이 오히려 적응을 더 잘하고 1학기 학점도 더 높았다. 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했고 이제 특히 이거가 좀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뭐 소수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1세대 학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중도 탈락의 위험이 높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오히려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거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도 이 이후에 쭉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사전 질문에 어떤 분이 이게 세 개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인지 아니면 뭐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마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각각 다른 모티베이션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시기에 형성이 된 그런 플랫폼들인데요. 이제 지금 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은 이렇게 각각의 플랫폼들로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로 약간 합쳐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저에게 있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수업 활동 뭐 블랙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겟셋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얻어지는 정보들이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측 모형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에게 뭐 중도 탈락률이나 아니면 재등록 확률이 높은지 뭐 그런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실 필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뭐 다 엮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호스트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사실 이제 대학교에서 그 개인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 뭐 학생 정보 관리라거나 뭐 대학생 뭐 인터랙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피플소프트를 예로 들자면 이제
기존의 어떤 인더스트리 회사에서 그 소비자들을 응대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던 회사들하고도 이제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매니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에듀케이션에 특화된 이제 그런 회사들하고도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뭐 학생, 교수, 뭐 이런 뭐 수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학생들이 어떤 패턴을 보였냐,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예측 모형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뭐 아니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도 탈락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드바이징하고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을 좀 더 잘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그런 수업에서도 조금 더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그런 관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연 이제 개인화된 어떤 학생 학습 심리 지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좀 ASU의 사례를 사실 모든 학교에 다 적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얘기고,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다르고 한국에 있는 학교들은 당연히 더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약간 이 조직의 좀 특별한 사항들, 그리고 이게 어떤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학교와 학생의 특수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ASU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학교이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어떤 학업 준비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 그런 것들을 학교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그 학생들이 잘 졸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중도 탈락률이 높은지, 이런 정보들을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피드백, 특히 이제 그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사실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어떤 종이의 형태나 각각의 어떤 파일로 돌아다니는 것들도 충분히 체계화를 해가지고 대화형으로 검색을 할 수 있거나 활용하게만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서포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도 산학 협력이나 아니면 그 어드바이징 오피스 자체에서 우리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뭐 조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었고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점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알렉스 같은 경우에 개인화된 학습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렸듯이 어떤 학생은 그 한 학기, 그러니까 일단 준비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레벨부터 다시 학습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한 학기 이 과목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을 다 이제 뭐 마스터를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아니면 굉장히 이미 많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학기가 다 끝나지 않더라도 중간 이제 모든 걸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3학점이면 무조건 15주 뭐 몇 시간 이런 관점을 좀 탈피해서 학생들이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과목을 듣게 되면 약간 이런 식의 학습을 강조하는 그런 관점으로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흔히 약간 그런 어떤 넘버로 있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이런 어드미션의 데이터, 뭐 학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아까 게스트에서 보여드렸듯이 뭐 학생들이 쓴 에세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인터랙션을 하는 뭐 소셜 미디어에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약간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좀 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저희가 고려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ASU에서는 굉장히 많은 파일럿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스라거나 뭐 이 어드바이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라는 데서 시작을 했고, 소규모로 뭐 한 과목에서 해보자라거나 뭐
이 컬리지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의 효과성을 검증을 해보고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걸 확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될까라는 점을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한다는 거, 약간 그런 조직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